조선일보 3면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연평도 목함질에 미국 소니 해킹까지 도발 배후엔 모두 김영철이 있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해외식에 보내기로 한 이 김영철, 관련돼서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해왔나를 놓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그러면은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배후 김영철이었습니다. 예, 김영철로 지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인민군 총정찰국장을 맡았던 거기 때문인데 2009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 이제 조선인민군 총정찰국인데 이 총정찰국의 임무는 뭐냐면 과거에 노동당 산하에 있었던 작전부라는 게 있고 35호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남쪽에 간첩을 파견하거나 공작조를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게 노동당의 작전부하고 35호실이고 그리고 조선인민군 안에서 정찰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찰국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이제 보위해주고 호위해주는 건데 이 노동당의 대남 사업부하고 조선인민군 산하의 정찰국이 합쳐져가지고 2005년에 훨씬 더 큰 조직으로 정찰총국을 맡았고 초대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어서 2009년 이후에 나타났던 저런 유력한 대남 도발은 조선인민군 총정찰국장이었던 김영철이 배후에서 다 주도한 것으로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영철 목소리 좀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커보이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 이렇게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네요.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기 때문에 남쪽에 대한 군사적 위협, 또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강경한 자세는 그 김영철 명의로 많이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영철이 총정찰국장에서 대남당당 통전부장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군사적 도발을 책임자였다면 지금은 대남 관계와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당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것은 과거의 총정찰국장 자리가 아니라 남쪽 사업을 책임지는 통전부장 자격으로 지금 남쪽에 내려오는 것이어서 청와대도 아마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박민혁처럼 네. 왜 하필 김영철을 보내는지 뭐 투룡이나 다른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물도 있죠. 근데 간략하게 이게 네. 어제 벌어진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북한이 폐회식 때 고위 대표단을 보낸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회식 때 북한이 고위 대표를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어제 점심 때 갑자기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통일부가 곧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오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김영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이게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 배후하고 주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대 국회에서는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참석을 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의원들이 물어봤겠죠. 김영철 너희 받을 거냐? 이게 폭침 주역인데 문제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2010년 문제됐을 때 그때 우리 정부에서 명확하게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고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콕 집어서 김영철이 주역이라고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차분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와대 지금 주장은 이거잖아요. 저희가 오늘 주제신문으로 같이 넣은 기사 동아일보 4면인데 역시 천안함 주범을 명시한 적은 없다. 과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로 천안함 주범을 명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요 2010년에요 국회에서는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이런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죠. 지난번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럼 이런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당시에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사람으로 김영철이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입니다. 당시에 천안함 기습으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죠. 이걸 가지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미국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령하게 되는데 여기에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정확히 적실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있었던 천안함 폭집, 연평도 도발, 그리고 DMZ에 있었던 이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실상 김영철이 총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라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어저께 너무나 이 내용들을 보고 흥분한 제 지인이 한 명이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광주 5.18에 대해서 추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두환 씨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두환 씨가 만약에 광주에 참석하게 됐을 때 광주 시민들이 보는 분노의 느낌이 어떻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당시에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 정확히 문서로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대목 하나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충분히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누가 올지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방남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먼저 주장하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사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단 한마디도 김영철의 방남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올림픽 이야기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김병민 박사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북한이 김영철을 보내겠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팩트가 아니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 어떤 그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도 하지 알고 말라고 했다는 말도 확인하신 바는 없으시죠? 우리 정부도 알고 네. 또 우리 당도 알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알잖아요. 네.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남 도발에 자기가 저기 어떤 책임자임을 자임하고 나와서 그때 아까 여러 네. 저도 얘기 좀 하죠. 여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걸 덜컥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과거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북에서 군사회담 수석 대표로 김영철이 되었을 때 왜 환영 논평을 냈을까? 왜 그때 우리 정부는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갈아치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어쨌든 그 협상과 대화의 대상으로 어떤 국면을 전환시켜내야 되는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은 그 당시에 왜 그런 논평을 냈는지 저희가 비난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되게 위기의 상황에서 이 국면을 평화와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내야 되는 정부로서는 이 고민이 매우 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재 대상이죠. 제재 대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지금 지난번에 북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개막식 때 왔었던 대표단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제 제재 대상들의 문제들을 좀 풀어냈었던 것처럼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기대 측면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저는 정치한국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영건 비서 기억들 하실 텐데 키 크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대남 비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부서의 책임자들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내밀하게 심지어는 북핵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김정은의 최측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밀한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허울 좋은 그냥 남북대화 형식적인 남북대화가 아니라 그 내용 있는 남북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방카 북한 관리 만날 계획이 없지만 마주칠 경우 대비해 압박 정책을 숙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박미호 차장, 이방카 오늘 언제 뭐 타고 옵니까? 일단은 원래 알려지기로는 미국 항공기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파악 중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으로 들어온다고 소식이 바뀌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오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타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타고 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와서 오늘 저녁에 청와대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춘제라는 한옥 전통 가옥의 형태인데 귀빈이 왔을 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만찬을 하게 되고요. 만찬 직후에는 아마 이 이방카는 평창으로 곧장 가는 걸로 현재는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뭐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면담도 조율 중이고, 그다음에 김정수 여사와의 어떤 같은 일정도 지금 뭐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배식 교수님 계속 이제 이방카 쪽에서는 탈북 여성들 안 만나. 계속 나는 미국 경기,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는 데 집중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선을 따지다 보면은 북한 측과 어쨌든 뭔가 살짝 지나가거나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와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북미 간의 회동을 주선할 생각은 없다. 그럴 계획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폐막식에 참석하기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철 대표 단장이나 이방카 단장도 폐막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자리 배치나 아니면 동선에 따라서는 조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주쳐가지고 김영철하고 이방카가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서 한두 마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방카가 어떤 대화를 할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나서 한두 마디 하는 게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인사 하이 뭐 이 정도지. 왜냐하면 엄청난 카메라가 들이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말 한두 마디 주고받는 거에서 자기의 기싸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라온 지금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백악관의 NSC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이제 따라와 있습니다. 후커라고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모를 북한 인사와의 조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만난 적이 있다. 그렇죠. 지난 2014년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 평양 갔을 때 같이 따라간 여성 그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오기 때문에 만약 경우 그 김영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를 아마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김재 변호사 보면은 대북 강경파 리씨 의원도 온다. 뭐 백악관 대변인도 온다. 온 인물들도 상징적이라고 지금. 네, 이 의원이 공화당 출신 의원이고, 그다음에 미상원 뭐 외교위 소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대남 약간 그 대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그렇게 취해왔던 그런 의원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오는 면면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마냥 올림픽을 응원하러 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예, 우리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번에는 전혀 북미 간의 접촉이 그렇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쪽에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좌진들을 꾸려서 같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아까 그 김영철 방문에서도 봤듯이 어떤 좀 실질적인 권한과 그다음에 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정부가 좀 잘 살려서 평화 국면으로 조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백악관 대변인이 저렇게 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온다는 것은 이방카가 어떤 공개적인 메시지를 날릴 때 그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체해 줄 수 있는 아마 하나의 관문들을 좀 장치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이방카가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고 아마 직접적 이방카의 메시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대변인이 따라왔다는 이유 자체는. 메시지를 날린다기보다는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정말 평창 올림픽 폐식을 놓고도 여러 가지 외교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